자, 이어서 등비 수열의 수렴과 발산 쪽 부분을 한번 해볼게요. 자, 결국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수렴하는 값이 나오는 게 핵심이잖아요. 수렴하는 값이 나오는 게 핵심인데 지금 사실 여러 가지를 풀어봤지만 우리가 제일 많이 본 것 중에 무한분의 무한대꼴 이런 것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죠? 여기 제일 많이 나왔죠?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배운 요 an이라는 수열을 놓고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수열. 지금 함수의 극한 때문에 얘네들이 좀 헷갈려 할 수도 있는데 얘는 지금 수열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수열 an을 두 가지를 배웠어요. 첫 번째는 등차 수열을 배웠고 제일 많이 배운 게 등차 수열인 거고 두 번째는 등비 수열. 요 두 가지. 이 두 가지 배웠죠, 사실은. 맞죠? 그럼 이 등차 수열은 어디서 나왔냐면 사실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무한대로 무한대로. 잘 생각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 2n 플러스 1, 뭐 3n 플러스 2 이런 거 있죠? 요런 거. 요런 거 보면 얘가 2분의 3으로 수렴하는데 실제적으로 여기가 n에 대한 1차식 이런 것들이 등차 수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면 등차 수열은 사실은 공차가 0이 아니거나 공차가 0이 아닌 다음에는 맞죠? 지 스스로 수렴을 할 수가 없는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 맞죠? 그래서 등차 수열에 대한 수렴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에는 이렇게 꼴 형태를 바꿔줄 수밖에 없고 이 얘기를 하면서 n제곱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온 것 뿐이에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등비 수열은 어떨까? 따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이렇게 딱 집어넣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맞죠? 그럼 요거를 계산하려고 보니까 일단 이 앞에 보이는 a1은 첫 번째 항이니까 그렇다 치고 요 아래 n-1이 지금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만 따로 떼어놓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아래 n제곱에 대한 걸 먼저 이해를 해보자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아래 n제곱을 이해하려고 보니까 기본적으로 r값이 1보다 크다고 한다면 그죠? 얘는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다 라는 사실을 알아요. 요거는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2분의 3의 n제곱 같은 경우에는 지수함수꼴로 생각하면 무한대로 발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r값이 1보다 크다면 당연하게도 계속 지수승을 하게 되면 숫자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무한대로 발산할 거다 이런 얘기고 만약에 r값이 1이 나왔다 라고 하면 1로 수렴할 수밖에 없죠. 1을 무한대 거듭제곱해봐야 어차피 1이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여기 되게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 r값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으면 0으로 수렴을 해요. 0으로 수렴합니다. 자, 아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의 n제곱을 하라고 하면 분모가 매우 커진다는 사실을 알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0으로 가는 거 여기까지 이해가 가죠. 근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이 왜 도대체 0으로 수렴하죠? 요거를 좀 이해를 해봐야 되거든요. 여기 사이에는 0도 있어요. 당연히 0은 0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은 왜 0으로 갈까?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얘가 진동을 하는데 진동하는 진폭이 점진적으로 작아져서 이렇게 붙어요. 조금만 그렇게 이해해보면. 그러니까 얘가 0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고 r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면 얘도 진동을 하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도 발산을 하는데 어떻게 발산을 하냐면 진동이라는 값으로 발산을 해요. 이렇게 구분해집니다. 근데 이것도 좀 이해를 해보면 뭐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봐봐요. 마이너스 2의 n제곱 이거예요. 자,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보시라고. 얘는 진폭이 점진적으로 어떻게 돼요? 커지죠. 이해가죠? 그러면 얘가 진동하면 발산한다는 거 알겠죠? 마이너스 무한대하고 무한대로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값들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죠. 얘가 중요하죠. 따라서 요것만 띄어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이 수렴하기 위한 수렴 조건은 R값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으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렴 조건. 이해했죠? 별거 없지? 근데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얘가 만약에 수렴하기 위해선 당연하게 첫 번째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으면 된다. 1도 돼요. 당연하죠. 그리고 두 번째 A1이 0이면 돼요. 맞죠? 이거는 1번과 2번은 동시에 만족할 필요가 없는 또는의 관계에 있는 건 알겠죠? 수렴 조건이에요. 수렴 조건. 수렴 조건이 또는이에요. 그죠? 이렇게 돼도 되고 이렇게 돼도 되는 거예요. 정제 이해 가죠? 얘가 만약에 2의 n-1제곱이에요. 근데 A1이 0이에요. 0이잖아. 맞죠? 이해 가죠?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수렴 조건을 얘기할 때는 이 두 가지를 또는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쪽에서는 R의 n제곱에 관련된 얘기만 나왔는데 지금 얘기했던 것들 수렴 조건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 다시 뒤로 넘어갑니다. 이제 문제 좀 풀어볼게요. 95부터 95번 유형 12번 문제. 근데 참고로 이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중요한데요. 뒤에 쪽에 급수가 나오면 무한 등비 급수라고 해서 급수만 또 따로 배워요. 그 등비수열의 극한만 급수만 따로 배우면 돼요. 등비수열의 급수. 그러니까 그만큼 이 수열의 극한 쪽에서는 등비수열이 중요하죠. 왜 중요한지 알겠지? 지 혼자서 수렴하잖아. 내가 수렴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안 그래? 근데 혼자 수렴해. 얼마나 좋니? 등차 수열량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 조정해줘야 되죠.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걸로 조정해줘야 돼서 이 등비 수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얘기예요. 자 봅시다. 다음 중 수렴하는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했는데 기억은 안 되는 게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시고 니은은 되죠. 0.1.414에서 빼기 1을 했으니까 니은은 되겠죠. 디귿도 되죠. 맞죠? 니은은 안 되죠. 자, 니은 같은 경우 하나만 해줄게요. 그냥 뭐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걸 찾은 건데, 그죠? 니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거는 이제 또 우리가 지수 쪽을 잘 해야 되는데, 3의 n-1제곱을 3의 n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본 거죠. 그리고 밑에 쪽에 2의 n제곱이 있는 거고, 이렇게. 맞죠? 그래서 얘를 3분의 1 앞으로 떼시고 2분의 3의 n제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값은 결국은 상관이 없는 애고 공비가 2분의 3이 나오죠? 따라서 얘가 발산하는 겁니다. 맞죠? A보다 크잖아. 나 A보다 큰지 않은지만 봐줘. 별거 없어. 제대로 녹화가 되고 있나? 나중에 이제 우리 하시 좀 잘하면 이제 카메라도 땡겨주고 막 내가 이런 거 하고 이런 거죠. 네, 이런 거 막 집어넣잖아요. 나중에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가끔 심심해서 보잖아요. 되게 웃겨요. 막 누구 목소리 들리고 애들 처음에 찍을 때는 그냥 막 아무 생각 않고 막 조심해야지 이러는데 나중에 가잖아요. 막 서로 욕하고 막 애들 막 떠드는 소리 들리고 막 자지 말아라 막 별소리 다 들립니다. 그럼 이제 막 보다 보면 자기 어디서 나오는지 막 찾아보고 있어야 돼. 자, 98번. 이제 요거도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고 원리를 조금 이해를 해줄게요. 원리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수원에 지수의 계산이라든지 이런 쪽이 잘 돼 있는 친구는 여기 굉장히 쉬우니까 너무 부담스럽게 느낄 필요는 없고요. 문제를 푸는 방법은 쟤를 전개를 하는데 사실 뭐 선생님은 지금 이 상태에서 전개 안 하고도 답이 나오는데 6이 나오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런지 또 좀 이따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전개를 한번 해보면 6의 n제곱에 3의 n제곱에 2의 n제곱에 플러스 1 나오는 거 알겠죠? 그죠? 정리한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저거는 6의 n 플러스 1인데 이렇게 써볼게요. 6 곱하기 6의 n제곱 이렇게. 쟤는 3의 n 플러스 2제곱이니까 9 곱하기 3의 n제곱 이렇게 적어볼게요. 맞죠? 여기에서 위아래로 최고차항으로 나눈다라는 개념이랑 동일하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6의 n제곱이 제일 큰 수죠. 6의 n제곱이 제일 크죠? 위아래로 6의 n제곱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2차식 있고 2차식 있을 때 2차식을 나누잖아요. 그거와 동일하게 6의 n제곱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 나눠요. 나누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나오고 6분의 3 2분의 1의 n제곱 나오고 6분의 2 3분의 1의 n제곱 나오고 6분의 1의 n제곱 나오고 이렇게 6n제곱 나눈 거니까 얘는 6이 나오고 얘는 9 곱하기 6분의 3 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나오죠. 됐어? 그죠? 그러면 봐봐 수렴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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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가? 그럼 리미트 값이 전부 뿌려지는 거야 각각에. 그러면 각각의 따로따로 리미트를 계산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계산하니까 1,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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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빵 이렇게 나와요. 그럼 답이 6이에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한 거냐면 처음에 결국은 최고차항으로 나누게 되면 이런 것들은 다 필요가 없는 수들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개수를 읽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해 갔죠? 근데 내가 이거 개수를 읽으라고 하니까 애들이 이런 짓을 좀 가끔 하더라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 뭐 2의 n제곱, 3의 n제곱, 2의 n 플러스 1제곱, 3의 n 플러스 2제곱 이렇게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3의 n제곱이 큰 건 알죠? 아, 다 필요가 없어. 개수를 읽어. 그랬더니 1 이래요. 그 존재 안 웃어. 어떡하지? 알겠습니다. 9죠 9. 3의 제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하시고.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런 거 보세요. 리미트 n이 너무 당연한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기 3의 n제곱, 4의 n제곱, 3의 n 플러스 1제곱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면 얘들이 이걸 3이래요. 안 되죠? 0이죠. 0이죠. 0이잖아. 분모가 더 크잖아. n제곱분의 n 이렇게 이해하면 딱 좋아요. 이해 가죠? 0이죠? 맞지? 왜? 안 웃겨? 됐어? 이해가? 4은 위에 나온 거 없습니다. 위에는 0이니까. 위에는 0이니까. 분모는 1이 나옵니다. 맞죠? 0이에요. 이거 고민하면 안 돼, 이거! 미쳐나, 이거 지금. 이거 고민하면. 그리고 가끔 이런 거 나와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제곱, 2의 2n 플러스 1제곱, 그죠? 3의 n 플러스 2제곱 하고 뭐 4의 n 플러스 1제곱 이런 거 나오거든요. 뭐 이렇게까지 2의 2n 플러스 1제곱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죠? 그럼 이런 거 보더니 애들이 9 이래요. 안 되죠. 안 되는 거 알죠? 얘로 봐야죠. 얘로 1이죠. 1 2분의 2 2분의 2 그죠? 4의 n제곱이죠. 얘가 이런 것만 조심하면 얘는 쉬워요.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뒤에 문제를 그냥 뭐 바로 풀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이제 103번 문제 풀 거고 이 뒤에 쪽에 이제 15, 16번이 굉장히 핫한 문제인데 아직 니네가 뭐 시험을 논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학교 내신에서 15번 유형하고 16번 유형은 안 내면 진짜 나를 죽여라. 이 정도로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 뭐 근데 사실 여기에 대표 문제에 있는 나와 있는 문제들은 그만 좀 먹으면 안 되겠네. 이 새끼 진짜. 알았어. 아 먹으라고 놓은 거니까 많이 먹어. 나는 조만간 나 파산할 거야. 이 새끼들이 너무 쳐먹어. 자. 여기 있는 대표 문제는 뭐가 나와도 안 이상해요. 다 중요한 문제인데
15, 16번에 선생님이 나온다고 굳이 얘기하는 이유는 어려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고 주관식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 103번 먼저 볼 건데 이건 너무 쉬우니까 다음 분기 수열이 수렴을 하죠. 앞에 보시면 일단 니네가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이게 가끔 요 앞쪽에도 어떤 문자 X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 요거는 그냥 단독으로 돼 있고 N제곱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R로 보는 거예요. R 하니까 조금 없어 보이나? 자, 됐어? 3분의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으면 돼요. 끝. 그냥 쉽죠? 이거는 뭐 그냥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뭔지 모르겠어?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외워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3을 곱해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x 3 빼기 1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에서 x가 2까지 이렇게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근데 이제 애들이 이거는 그렇게 니네가 보기에는 쉬고 틀릴 일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생각보다 많이 틀려요. 이게 왜 생각보다 많이 틀리냐면 첫째는 앞에 쪽에 그 첫째 항이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하다가 또 많이 틀리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는데 이 등호를 빼는 경우가 좀 많아요, 애들이. 그래서 많이 틀립니다. 아니 선생님 외우는 건데 여기 등호를 왜 빼요? 미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겠는데 이게 또 급수에서 또 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를 좀 나눠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해를 해주시면 나중에 급수할 때도 여기가 등호가 무조건 빠지거든요. 왜 빠질 수밖에 없는지 이유가 나오니까 그죠? 그거랑 같이 생각하고 가면 돼요. 자, 108번 문제 볼게요. 오늘은 급수를 조금 나갑시다. 그래도 급수까지 조금 나가야 될 것 같아. 시간이 생각보다 좀 많아.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왜 어렵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냐면 이 문제에 R이라는 미지수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니 이 값이 있잖아요. 이 값이 2면 2고 2분의 1이면 2분의 1인데 이렇게 미지수를 줘버리는 거죠. 그거 어떻게 풀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나누는 수밖에 없다. 범위를 나눈다. 이 얘기거든요. 이거를 범위를 나눌 때 크게 네 가지로 나눈다고 하는데 절대값 R이 1보다 큰 경우하고 절대값 R이 1보다 작은 경우하고 절대값 R이 1인 경우 R이 1인 경우하고 R이 마이너스 1인 경우로 나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지금 여기다 R이라고 썼는데 이 N제곱 밑에 있는 숫자로 범위를 나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가 만약에 R제곱 뭐지 2R이야? 그럼 2R로 범위를 나누는 거예요. 범위를 나눌 때는 절대값 2R이 2보다 큰 경우 절대값 2R이 2보다 그러니까 요거는 바뀌지 않아요. 요거는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고 요 절대값 안에 들어가는 숫자는 요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있는 숫자. 그죠? 마치 뭐 이걸 해놓으니까 뭔가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절대값을 풀어보면 R이 1보다 큰 경우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예요. 맞죠? 이거랑 이거랑 같은 얘기인 거 알죠? 맞죠? 그러면 2의 n제곱, 2의 n제곱 1이 나오죠. 1이 맞습니까? 최고차원 나누니까 맞죠? 개수를 읽으면 되니까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다는 건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 뭐가 나와요? 0이 나오잖아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죠? 어려워? R이 1이면 뭐야? 0이네.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건 R이 마이너스 1이면 뭘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무조건 존재하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죠. 여기가 2n제곱이라든지 2n-1이라고 써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얘를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는 해야 돼요. 일단 이제 그런 기본적으로 n 거듭제곱 관련된 형태는 마이너스 1 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애들이 가끔 이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아니 그냥 R이 마이너스 얘는 이해가 가는데요. 또는
있는데 얘 때 왜 도대체 1로 수렴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2의 n제곱이 있고요. 여기가 3n제곱이 있고 여기가 3n 플러스 1제곱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다가 가정해 볼래요? 그럼 얘가 그냥 3분의 1이란 말이에요. 아니 왜요? 선생님 마이너스 2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차피 3n제곱으로 나누면 얘가 이런 형태로 바뀌어요. 이런 형태로. 그럼 얘는 어차피 0이잖아. 진동하지 않고 최고차항 계속 나눴다 가정하면 얘가 쭉 0으로 가는 이런 형태죠. 마이너스 1과 1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범위로 나누는 이유는 얘랑 같은 결과가 같으니까 이렇게 절대값을 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편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절대값이 나오는 이유는 쓰기 편하게 하려고 나온 거지 너네를 괴롭히려고 나온 건 절대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얘랑 같은 겁니다. 이렇게 다 자기가 정 불편하면 이렇게 써도 돼요. 그죠? 아마 쓰다 보면 귀찮아서 이렇게 쓸 거예요. 됐죠? 그래서 답은 1이 나왔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1이고 하나 1이고 더하면 0이겠죠? 자, 요거를 하나 더 해볼게요. 똑같은 문제예요. 완전 동일한 문제인데 미지수가 R이 아니라 X로 바뀝니다. 요렇게 바뀌어요. 그죠? 조금 복잡해 보이네. 이게 뭔 말일까? 동일한 문제인데 이렇게 생겼다. 자, fx가 있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있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써 있고 x 2n 제곱 써 있고 플러스 1이 있고 x 2n 마이너스 1이 있고 2x 마이너스 1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x에 따라서 fx의 결과물이 달라지는 거 알겠죠? x에 따라서 fx의 결과물이 달라지는 거 알겠죠? 왜? 지수 쪽이 무한대로 가니까 요런 것들이 무한대로 가니까 그지? 그러면 해볼게요. 범위를 나누는데 n 밑에 있는 걸로 잡아라. 절대값 x가 1보다 큰 경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절대값 x가 1보다 크면 무한분의 무한이죠? 개수를 읽을까요? 개수를 x의 2n제곱으로 위아래로 나눠볼까요? 1이죠? x 2n분의 1이니까 0이죠? 이해갑니까? 맞죠? x 2n제곱으로 나누면 x분의 1이죠? x 마이너스 1이니까 맞죠? 0이죠? 맞죠? n이 무한대로 가죠? x가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절대값 x가 1보다 작은 경우에요. 그러면 리미트 x n이 무한대로 갈 때 결국은 x의 n제곱은 0으로 수렴하죠. 0이죠. fx는 2x 마이너스 1이 남죠. 0 더하기 1, 0, 2x 마이너스 1. 어려워? 이건 조금 어려워. 이거 좀 풀어봐야 돼. 세 번째, x가 1이 되는 경우죠. x가 1은 어렵지 않아요. 왜? 1을 넣어주면 되니까. 1을 넣어줘요. 2분의 1을 넣어요. 1 더하기 2 빼기 1. 됐죠? 어려워?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돼요. 마이너스 1에 2n은 우리 수열에서 배웠죠? 짝수죠? 마이너스 1의 짝수 제곱을 하면 1이 나와요. 2분의 1 더하기 1 마이너스 1을 넣었어요. 마이너스 1이 나오죠.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이런 식이죠. 됐습니까? 끝났어요. 이제는 구하면 돼요. f-1은 구해놨어요. 마이너스 2고요. 8분의 3은 1보다 작죠? 8분의 3을 여기다 넣어요. 이렇게 4는 1보다 크죠? 4분의 1을 더해요. 이런 식이네요. 됐죠?
자, 113번 문제.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연수 n에 대해서 y는 루트 x 위에 있는 점에 대해서 pn의 좌표가 n, 루트 n이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5pn과 5qn의 길이의 차를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선생님이 이런 그 그래프 관련된 문제라든지 도형의 활용 문제를 풀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항상 물어보고자 하는 거를 먼저 적어주세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요거를 적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왜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 이 리미트는 어떤 점에 한없이 가까워지잖아요. 근데 어떤 점에 가까워지냐면 n이 무한대로 간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계산할 수 없는 형태도 있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건 n에 대한 식이 들어가면 돼요. 맞죠? 여기에 n에 대한 식이 들어가면 n이 무한대로 가니까 계산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일단 구조가 그래요.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5pn이라는 값을 n에 대한 식으로 만들고 5qn이라는 값을 n에 대한 식으로 만들면 돼요. 이건 길이죠. 그럼 5라는 점은 원점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pn의 좌표만 알면 되는데 pn이 만약에 n이 아닌 m이라든지 x라든지 y라고 나오면 문제인데 문제에서 pn의 좌표를 n, 루트 n이라고 줬어요. 이렇게. 문제에서. 그럼 어려울까? 문제가 어려울까? 더럽게 쉬워지죠. 이해가죠? 왜? 어차피 n에 대한 식을 만드는 데는데. 그러면 5qn의 길이는 바로 뭐예요? n이죠. 맞죠? 5pn의 길이는 뭐예요?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니까 루트 n제곱 플러스 1이죠. 맞아요? 제곱 n제곱 더하기 n. 그죠? n제곱 더하기 n. 그러면 끝났지. 여기에 적어요. 루트 n제곱 더하기 n 빼기 n. 요거죠? 됐습니까? 그럼 답은 2분의 1이지. 그죠? 유리화해도 되고 아까 전에 선생님이 했던 대로 루트 n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이잖아. 빼기 n 2분의 1이지. 됐죠? 유리화해도 되고. 자, 여기까지가 수열의 극한의 문제고요. 조금 그래도 등비수열 문제 좀 풀고 급수 쪽으로 넘어갈게요. 잠깐 또 끊었다 갑시다. 문제 좀 풀어볼게요. 아래 거 하나씩 먼저 풀어보시고, 그죠?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 넘어갈게요.